최근에 100조 원이 넘는 개인 투자자의 돈이 새롭게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멋모르고 투자를 하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77가지 지식을 소개하는 책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은 저자 염승환이 주린이들을 위해 주식 투자 경험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바탕으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질문 7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밸류 체인. 가치 사슬은 무엇을 의미하고 왜 중요한가요? 2020년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제품 중 하나, 테슬라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차에 맞는 설계, 가벼운 차체를 위한 복합 소재, 안전하면서도 짧은 충전 시간을 가능하게 만드는 배터리 기술 등 다양한 재료, 부품, 소프트웨어 등이 결합해 테슬라가 탄생합니다. 이렇게 제품 생산을 위해 제조 공정을 세분화해 체인, 즉 사슬처럼 엮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밸류 체인이라고 합니다. 앞서 예시를 들었던 테슬라의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는 바로 배터리입니다.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액으로 구성된 2차 전지를 모아서 조립한 것을 배터리 모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냉각 시스템, 제어 시스템 등이 장착되어 전기차에 최종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전기차 배터리 하나를 만드는 과정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부품, 소재, 장비를 필요로 하며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 배터리 모듈을 만드는 기업 등 수많은 기업이 참여합니다. 따라서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알게 되면 어느 기업이 어떤 부품이나 소재를 만들어서 납품하는지 알 수 있고, 제조 공정에 따라 어느 기업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주도주는 시장에서 대개 고평가가 되어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관련 밸류 체인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밸류 체인을 이해한다면 주식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이 기반인 한국에서는 밸류 체인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고수익을 낼 기회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버핏 지수가 뭔가요? 주식 투자는 1 더하기 1은 2처럼 정해진 공식도 없고, 공식이 있다고 해도 변수가 너무 많으므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극찬한 버핏 지수입니다. 버핏 지수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뜻합니다. 버핏 지수가 100%라면 GDP와 시가총액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 나라의 경제와 주식시장의 크기가 같다는 말입니다. 버핏 지수가 70%라면 GDP 대비 시가총액이 70% 수준이라는 것으로 주식시장이 그 나라의 경제에 비해 3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버핏 지수가 120%라면 그 나라의 경제에 비해 20%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 증시의 버핏 지수는 2020년 12월 11일 기준으로 115%입니다. 버핏 지수로 보면 약간 고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시점인 2020년 3월 19일 기준 한국의 버핏 지수는 단 60%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정 가치 대비 무려 40%나 싸게 거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GDP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버핏 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버핏 지수의 흐름을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업이 분할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2020년 9월 16일 LG화학이 장중에 물적 분할을 한다는 공시를 냈습니다. 분할은 회사 내의 여러 사업부를 떼어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삼성전자가 분할을 해서 반도체만 떼어낸다면 삼성 반도체가 새로운 회사로 탄생할 것입니다. 즉, 분할은 기업의 사업을 독립된 회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린이들이 분할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바로 분할을 통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기업 안에 속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던 사업부가 분할되면 상장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서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분할은 잘만 활용되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시장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 분할을 통해 숨겨진 가치가 드러나고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면 주가에도 매우 긍정적일 수 있으므로 분할 이벤트가 발생하면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4.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정기 변경에 투자 기회가 있나요? 국내 증시에는 총 2,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은 단 350개입니다. 한국에는 350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전체 기업을 지수화한 것인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각각 200개, 150개의 기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입니다. 이러한 대표 지수에 편입되는 주요 기준은 시가총액입니다. 특정 기간의 평균 시가총액 순위를 기준으로 편입, 편출 기업을 선정하게 되며, 여기에 편입된 기업들은 1년에 2번씩 정기 변경을 합니다. 6월,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종가 기준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새롭게 편입되는 기업은 자금이 유입되면서 단기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편출되는 기업은 자금이 이탈해 주가가 단기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전기 변경은 기업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1년에 2번은 내가 보유한 기업이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새로 편입되는지 편출되는지 확인하면서 투자해야 합니다. 5. 주가가 급등하려면 결정인자가 필수라면서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조선주와 철강주는 당시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막대한 이익을 냈을 뿐만 아니라 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표 조선사인 현대미포조선은 그 기간에 무려 1067% 상승했고 철강 대표 기업인 포스코는 309%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의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동안 겨우 2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년간 133% 상승했던 걸 고려하면 아주 적은 상승률입니다. 이 현상은 바로 결정인자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결정인자란 한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 즉 재료를 의미합니다. 실적이 매년 비슷하고 기업의 주요 사업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주가 역시 큰 변동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2005년에서 2007년의 조선주와 철강주처럼 무언가 큰 변화가 생긴다면 주가 역시 드라마틱한 변동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는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주도주의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결정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인자는 장기간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출현하기도 하며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는 늘 기업의 결정인자가 무엇일지 언제 나타날지 확인하며 투자해야 합니다. 6. 호재가 나오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나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문이 들리면 그 기업의 주식을 사고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면 주식을 팔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때서야 주식을 매수합니다. 2018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국내 대표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이 매각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소문만 무성한 상태였지만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 1월 13,950원에서 34,150원까지 거의 3배에 가까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현실이 되면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자 주가는 오전 장에 21%나 급등하며 44,000원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자 주가는 상승세를 접었고 당일 플러스 21%까지 상승했던 주가는 플러스 2%에 마감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는 속성이 있어서 호재든 악재든 이를 미리 반영합니다. 특히 주식을 처음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 현상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좋은 뉴스가 확정되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이상한 현상이 주식시장에서는 상식입니다. 확정된 미래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라는 주식 격언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7. 블록 딜이란 무엇이고 왜 악재가 되나요? A기업의 대주주가 급하게 지분을 일부 팔아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시가총액 5천억 원짜리 기업의 대주주라면 지분 2%만 매도해도 100억 원 가치의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는 급락하고 원하는 가격에 팔기도 어려워지며 주가가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블록딜로 지분을 매각하곤 합니다. 블록딜이란 주식을 대규모로 보유한 주요 주주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장 개시 전이나 장 마감 후에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블록딜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명백한 악재로 작용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유통 주식 수란 상장 법인의 총 발행 주식 중 대주주 지분, 자사주, 정부 소유주 등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물량을 제외하고 실제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주식 수입니다. 원래 대주주 보유 지분이나 자사주 등은 시장에 쉽게 나오지 않는 물량이기 때문에 유통 주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록딜로 인해 잠겨있던 대주주 지분이나 자사주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에게 넘어가면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서 주가도 당연히 악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대주주의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것은 자칫 주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인지 회사가 안 좋으니 지분을 축소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투자 심리도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위한 블록딜은 특히 주가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투자자가 사전에 블록딜을 할지 안 할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블록딜을 공시한 기업이 있다면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 가치가 좋아도 수급 악화로 상당 기간 주가가 부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초보자가 궁금해하는 77가지 질문을 가장 알기 쉽게 풀어 쓴 책,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은 주린이가 가장 궁금해하는 용어부터 주식시장을 변화시키는 요인,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투자 팁 등을 담은 책입니다. 주식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오늘의 정답이 내일은 오답이 될 수 있고, 오늘 하락한 주식이 내일은 급등세를 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늘 변화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기본을 탄탄하게 다져서 멋모르고 투자해서 돈만 날리는 주린이가 아닌 주식시장의 주인공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